검수완박에 이어서 다음 주제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시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오늘 배현진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까지 일단 봅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40년 지기 친분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0년 직이라는 그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서 보도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이 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당선인 대변인이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다. 저 이야기가 처음 세상에 공개가 된 거는 정호영 후보자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 입으로 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저 발언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오늘 질문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 저거는 배현진 의원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배현진 대변인에게 그 40년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전부터 알아왔다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다만 지금 언론에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저런 논란 속에서도 지명철회나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 안 하는 것이 40년 직의 친분으로 인한 사적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꾸 언론이 거론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어로서 저는 40년 직위가 아니다라는 측면의 이 대변인의 이야기를 좀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단순히 본인이 그냥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여러 의혹 속에서도 본인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명백한 증거나 아니면은 어떤 입증 자료들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런 의혹들이 너무나 계속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선인에게도 큰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또 민심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가고 있는 것을 인수위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배현진 대변인이 저런 40년 지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청문회까지 저것을 계속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무적 판단들을 통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 그런 목소리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뭐 일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큰 우려와 심각성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는 저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지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저거는 또 수사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혹 해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봐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이 계속 증폭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루빨리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호영 후보자가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한결같은 친구다. 윤석열 당선인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40년 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자들이 많이 써왔는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최재성 전 수석은 어쨌든 청와대에도 근무를 하셨고 저거는 당선인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대변인의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저 브리핑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40년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것도 예. 그렇고 그냥 평가가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제끼고 그것도 당선인을 제끼고 저렇게 브리핑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저런 브리핑을 꼭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별로 안 좋네요. 어? 일단 이런 의도가 저 답변에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정호영 후보자와 오랜 친구 사이여서 마침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도 했던 보건의료 전문가고 그래서 지명한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그리고 이런 오래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그 친구 내가 잘 아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혹시 검증을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강하게 제기가 되니까 절대 그런 것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친구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대변인의 브리핑은 기자들도 받아들인 기자들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떨까 싶어요. 아니 친구는 친구죠. 근데 직이냐, 40년 동안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냐, 그거를 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는 파악이 되나, 저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친구와 직위가 좀 의미가 다른 아까 것 말씀드린 같아요. 대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사적 관계 통해 가지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을 지명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어떤 40년 직위에 방점을 두지 말고 여러 가지 자질이나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놓고 평가해 달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그렇죠. 그런데 직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는요. 한 사람은 친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친한 친구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뭐 그것도 대통령 될 사람인데 저렇게 취임할 브리핑하면은 사람인데. 기자들이 그러면 직위가 40년 직위가 아니면 40년 친구입니까? 40년 지인입니까?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일단 알겠습니다. 저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정호영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저희가 하나 정리해드리면 아마 컴퓨터 그래픽 화면으로 준비를 했을 텐데 정호영 후보자가 간곡하게 호소했던 내용이 하나 있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위법한 행위나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사실이 없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도 열심히 노력했던 점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아 자식들의 미안할 따름입니다. 어제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2019년인가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기자들 앞에 서서 9시간 동안 질문 대답할 때 또 인사청문회 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어떻게 정호영 후보자와 조국 전 장관이 비슷한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강하게 따져 묻는 모습도 보였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정호영 후보자가 어떤 쟁점인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딸과 아들이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 원장일 때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그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특히 아들이 논문을 써서 저자로 등재가 됐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논문을 써서 그 과정에 참여했던 것이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기여했는데 그 사람은 그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들의 경우에는 군 입대 현역 판정받았다가 나중에 사급 보충력 판정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진단서를 경북대 병원에서 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이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전에 오신환 전 의원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것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합니다. 물론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내로남불이 될지 공정과 정의가 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주십시오.
참 저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김광석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검사들 취재를 해서 지금 민주당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왜 내 문제가 우리 가족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당시 윤석열 검찰이 했던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느냐. 지금 검찰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과연 이 사안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6대 범죄로 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검찰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혐의를 이제 몇 가지 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드러난 예. 건 뭐 아직 명확한 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직권남용이랄지 아니면 입시방해와 관련된 업무방해랄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구태 죄명을 얘기하라고 하면. 근데 그건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검사이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는 6대 범죄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혹시 준비한 게 없으니까 6대 범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공직자 범죄가 있고 대형 참사가 있고 부패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 예, 경제 선거, 범죄 있고 예, 선거요. 선거 범죄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이 아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왜 압수수색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아까 이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팩트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느냐 수사를 해서 팩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팩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혐의라고 얘기하거든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해서 혐의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약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단서를 찾기 아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그 과정에서 명백히 뭐가 허위라든가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조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업무방해라고 봐요. 그러니까 편입학과 관련된 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법을 썼다고 하면 업무방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술이나 면접 시험에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면 뭐 직권남용이랄지 물론 병원장이나 부원장으로 있는 것이 공무원인 걸 전제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사에 깊게 들어가면 뭐 혐의 인정 여부를 뭐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그 당시 이제 촉발된 것이 그 동양대 표창장이지 않습니까? 표창장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입시비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관련된 스펙들, 봉사활동이랄지 인턴십 이런 증명서가 이제 발견이 돼서 이게 수사가 확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 기억에 당시에도 특히 당시 검찰도 분명히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언론의 보도를 보고 이건 우리가 검찰이 기획한 수사가 아니고 의도했던 수사가 아니고 언론에서 법무장관 지명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언론이 보도를 하고 특히 그 논문과 관련한 저자 등재 이 보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제가 지금 나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이건 범죄 혐의가 있다. 단 하나 지금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때 이른바 딥스로트라고 하나요? 그 깊은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을 기자들이 찾았죠. 그래서 이러한 당시에 이 사람이 훨씬 더 기여가 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어떻게 이렇게 저자로 등재가 됐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이번엔 아직까지 그런 깊은 부분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다만 의혹은 충분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면 그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나온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갖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지금 수사의 단서를 지금 포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이해 충돌 문제랄지 아니면 편입학 과정에서 분명히 저런 어떤 압력을 가했을 거라는 의구심은 들죠. 그러면 최소한
그 내부자 일종의 제보가 있다랄지 아니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허위랄지 이런 제보가 좀 있어줘야지 수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는데 아마 병원장이랄지 부원장으로서 있으면서 압력을 가했을 거야. 이런 추측만 가지고는 사실 수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의 단서가 언론 보도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언론 보도가 어떤 뇌물을 주었다랄지 아니면 뭐 어떤 대형 참사에 있어서 누가 원인을 제공했다랄지 이런 상당히 어느 정도 구체성은 좀 나와 있어야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 단순히 비리가 있을 거 아니야 좀 두리뭉실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거 가지고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죠. 알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은 현재로서는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예. 뭐 자꾸 조국 전 장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SNS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국 전 장관 기준으로 따지면 수사하고도 남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사모펀드 사기 그리고 이걸 권력형 범죄로 봤던 거고 이게 제일 큰 거고요. 네. 조국은 장관 안 된다. 당시 검찰은 그런데 입시 비리 혐의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아니 처음에 예. 조국은 장관 안 된다라는 이 출발이 사모펀드였거든요. 예. 내가 사모펀드 좀 아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되고 이게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입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고 나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가서 저도 기억합니다.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결국은 표창장만 남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경우가 다르고요. 혐의가 있거나 또 심지어는 첩보에 의해서도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당해봤고요. 그래서 저 정도 사안이고 이미 보도가 됐잖아요. 또 언론에. 저 정도 사안이면은 저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진 사퇴하더라도 수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자진 사퇴하더라도 저 정도 사안이면은 저는 충분히 혐의를 두고 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신환 의원님 생각은요? 국민들 입장에서 뭐 불과 얼마 전에 조국 사태를 겪었고 그것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거의 흡사한 의혹들을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빨리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불법과 부당에 대한 영역과 인사청문회에서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도덕성과 또 국민적인 감정, 정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은 이제 검사 신분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정무직 공직자로서 이러한 어떤 정서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가 수사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인수위가 좀 빠른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말이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가 공정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치,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부정의 팩트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까지 그래서 가야 인사청문회가 검증하는 자리 아니냐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과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인사청문회 앞두고 검찰은 이미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을 했죠.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래서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하는 같은 비판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을 향해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서 있는 위치만 바꿔가면서 여당과 야당이 상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법적인 잣대로만 보지 말고 정무적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오신환 전 의원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 때까지
정호영 후보자가 가서 답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그 전에 거취를 결정할지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두 분 정치인께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리고 싶네요. 혹시 이런 게 말이죠. 한 후보자가 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언론 보도가 그 후보자에게 막 집중이 돼요. 그러면 다른 후보자도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데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한 보도, 언론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죠. 그래서 가능한 이 후보자는 그러면 내가 그만둬야지라고 하고 싶어도 당선인이나 지명한 또 당선인의 생각을 해서라도 또 그 주변에서 일단 조금 더 있어 봐라. 여론은 어떻게 변할 줄 아느냐. 이런 것들도 혹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판단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가 있죠. 한 명한테 집중 포화를 맡기고 나머지가 그냥 은근슬쩍 묻어가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오판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안은 예,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에 너무나 민감한 입시와 또 뭐 군대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 사태를 우리는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정호영 후보자가 너무나 큰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아니 당선인 주변에 인사 추천을 받는 사람이 꼭 정호영 후보자만이 복지부 장관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인사검증에 다소 실수가 있었다면 하루빨리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인수위에서 좀 잘못이 있었다. 검증에 좀 뭐 잘못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철회를 직접 저는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후보자를 내면 되는 것이지 저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힘겨루기 하듯이 저렇게 비춰지면 결국엔 국민적 정서에 0.7% 이긴 대통령께서 굳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싸움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제 감으로는요. 예. 원래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1, 2, 3차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초반기에 그냥 가장 주목받고 많이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게 또 일단락이 되면 그다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증 자체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약식 검증했거나 이게 소위 말해서 윤석열 당선인 탑다운 방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풀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면서 올라온 거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가족 같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 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조금 본물 터지듯이 나올 거예요. 저 정도 검증을 안 하고 이 후보자를 지명한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올 텐데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국 장관하고 너무도 똑같은 게 네. 교수 시절에 한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뭐 조민양 뭐 입학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장관의 내정이 되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 털리고 또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이제 도마 위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빨리 자진 사퇴를 하거나 정리가 되면 수사는 모면할 가능성이 좀 있겠으나 이게 더 끌게 되면은 수사까지 가는 것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이 말씀하신 거 배현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선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검증하고 노력했다.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다고 자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또 근데 이야기했네요. 뭐 하루 전에 검증 통보서 발표 하루 전에 낸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두 분이거든요. 또 있습니다. 늘 인사 검증에 대한 한계는 지적받아 왔던 겁니다. 자, 인수위가 그렇고. 자, 예. 아니 시점에서 하루 전에 검증 동의서를 후보 예정자가 낸다는 거는 그거는 없었죠. 아니, 있을 수 그렇기 없는 때문에 일이죠. 사실상 인사검증에 대한 뭐 다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저는 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슨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갈 문제냐라고 보면 하루빨리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검증, 인사 발표에 대해서는 더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럴 때 국민에게 솔직하게 답변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윤석열 당선인의 의무가 아닐까 싶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방송되는 도중에 저와 또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저희가 준비한 정치인들의 이야기 들으시고 이런 것도 대단히 재미가 있겠습니다만 화면 하단에 나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똑같은 분들이 쓰시는 이런 댓글들을 보시는 것도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댓글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댓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말이죠.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할 것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않은데 말이죠. 국민의힘 얘기 김진태 전 의원 네. 강원지사 후보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결국은 극적으로 살아나서 황상무 전 KBS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텔레비전 토론을 책임졌던 두 사람이 경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코미디다 이런 지금 비판적인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경선에서 배제될 때부터 사실은 조금 그 기준 자체가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김진태 전 의원이 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여론이 계속 집중화되다 보니까 출구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아마 공관이랑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관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처음에 이 컷오프하는 것을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가 봐도 어쨌든 지금 김진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나 또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가졌던 경쟁력이 뭐 다소 지금 황상무 후보자보다는 높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었고 여론조사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컷오프한다면 엄격하게 그 분명한 역량평가나 자질평가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고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죠. 왜냐하면 7년 전에 한 뭐 발언이나 또 3년 전에 본인이 주최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네. 지난 21대 공천 과정도 이미 거쳤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왜 굳이 지금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남겼기 때문에 좀 이른바 아쉬움이 윤심 논란이 공관위의 결정을 바꾸는 하나의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윤석열 결정이었다. 당선인이 직접 그 마음을 표현했는지까지 네.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그 주변의 인물들과 함께 또 그런 영향력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짧게. 근데 민주당은 강원지사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원주시장이 그 원창목. 예. 예. 좀 근데 신청 안 준비를 했잖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청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려고 이광재 의원은 안 합니까? 이광재 의원은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신의 적이 나만이 맺든 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4.19 혁명하면 떠오르는 노래 진달래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4.19 혁명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4.19 정신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2년 전 불의를 눈 감지 않고 불의의 항거에서 일어난 우리의 선배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배운 교훈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62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은 또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더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더욱 발전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련히 꿈도 서러라.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